왓썹 문화르시의 쌍국제이 조선전 일부. 그동안의 이야기. 동탁이 한나라 승상이 되어 세상을 어지럽히는 중이다. 백성은 물난리에 허덕이고 설상가상 메뚜기까지 출몰하여 모든 것을 갉아먹었다. 그럼에도 승상이란 동탁은 매일 술과 향락에 빠졌다. 황제는 동탁의 지시가 없이는 누군가를 만나기도 힘들었다. 만약 허락도 없이 누군가와 이야기라도 한다면 동탁이 경노했기에 어느 순간 살아도 죽은 자처럼 행동했다. 이에 동탁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원수를 중심으로 조조, 공손찬, 손경 같은 제후들이 모였다. 하지만 연합군이라는 존재는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진 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무너지는 법. 문제는 흑심을 품은 자들이 여러 명이었다. 아군을 물심양면 도와주어도 부족할 판에 질투에 눈이 멀어 식량을 주지 않는 자가 있었다. 어떤 이의 과거는 동탁이 승상에 적합하다며 양의 머리를 들고 개고기를 팔기도 한 자도 있었다. 이런 연합군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동탁의 참모 이유는 전투에서는 비록 졌지만 수도인 낙양을 태우고 장안으로 천도함으로 연합군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 만들게 되었다. 다시 말해 아직도 동탁이 한나라 최고 권력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었다. 동탁은 장안으로 천도한 기념으로 모든 문무 대신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열었다. 동탁의 연회장. 마이크 좋고. 자, 이제부터 우리의 수도는 장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오늘의 요리가 있습니다. 여봐라 여포, 그 상자를 가져와라. 아니 저게 뭐야? 양갱 세트인가? 5단 1식 요리 세트 아니겠어요? 내 생각에는 성심당에서 산 제과 세트 같은데 혹시 와인도 주는 건가? 아니 그래도 법카로 여기 있는 사람들 규모로 사려면 이야기라도 해야 하는데 승상나리께서 시간이 있었겠냐고. 동탁은 빙긋 웃더니 상자를 바닥에 던졌다. 덜커덕 소리와 함께 상자는 부서졌고 안에서는 사람의 머리가 나왔다. 파티에 모인 문부 대신들은 경악했다. 너무 놀랄 것 없어. 저 머리는 장원이라는 자로 하남의 원술과 내통하던 자였어. 그래서 여러분께 배신자는 이렇게 된다는 걸 내 몸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 도시락 안에 넣었다 이거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리 없겠지. 너무 놀라지들 말고 술이나 먹읍시다. 그날부로 내통 중이던 대신들은 다른 태소와의 연락을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건 그렇고 요즘 말이요. 사조께서 이 동탁을 도와주시니 참으로 든든하오. 장수는 여포, 불에는 사도 왕윤이 있으니 이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낙양에서 장안으로 천도할 때 사조께서 많이 도왔다고 들었어. 천도를 방해하는 새끼들이 나타나면 캐비넷에 있는 죄목으로 협박을 쫙! 참 마음에 들어. 야이 새끼들아,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사도 왕윤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승상의 뜻인데 반드시 되게 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처럼 기쁜 날 노래 한 곡 해도 되겠습니까? 에? 사도께서 노래를 한단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6953 눌러주세요. 사랑이 타오르던 커다랗고 검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지금 쌈국지에서는 드디어 세계의 스캔들을 다룰 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도 왕윤이란 자로 동탁과 여포 사이를 초선이라는 한여를 이용하여
멀어지게 만든 장본인이다. 하지만 쌍국지에서는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와는 다르게 문하류 씨의 관점으로 재해석한다. 부디 삼국지 연의와 다르다며 화내지 말자. 자, 여기 왕유는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다. 장안으로 천도할 때 동탁을 도왔지만 속으로는 동탁을 몰아내기 위해 온갖 계략을 짰다. 왜냐하면 동탁을 몰아내야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무능하고 술만 처먹는 멧돼지보다 자신이 승상에 어울린다고 여겼다. 하지만 눈치 빠른 이유와 그의 보디가드 여포가 동탁의 곁에 있으니 난공불락의 상황. 이에 그들의 약점을 알아내고자 스스로 동탁에게 붙었다. 왕윤의 퇴근길. 왕윤은 집으로 가는 가마 안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동탁놈의 특성상 사람을 못 믿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여포만 보면 지나치게 믿음을 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것은 그 멧돼지 놈이 여포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해서든 둘을 떼어내야 한다. 그때 가마가 잠시 멈추었다. 무슨 일이냐? 나으리,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바로 갈까요? 줄리아나 유곽으로 갈까요? 왕윤이 가마의 창문을 열며 유곽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자식,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지. 오늘은 혼자서 조용히 한 잔 빠라삐리뽀 하고 싶구나. 단골집. 왕윤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초선. 옛부터 중국에는 4대 미녀라 불리는 이들이 있다. 전국시대 오나라를 멸망시켰던 월나라의 미녀 서씨, 당나라 현종을 흘린 미인의 대명사 양귀비, 한나라의 후궁 출신으로 흉노의 왕비가 되었다는 왕소군, 그리고 삼국지 연의의 절세가인 초선이 있다. 이들은 미모로 역사를 바꿀 만큼 아름다웠기에 4대 미녀라 불린다. 또한 초선은 줄리아나 유곽에서도 최고의 기녀로 불리며 사도 왕윤의 애첩이라 불릴 정도로 그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그녀가 왕윤의 근심 가득한 눈과 마주치자 물었다. 나으리,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일은 무슨 일이겠나. 회사 일은 언제나 스트레스의 연속이란다. 또 동탁 때문이군요.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지요. 내 마음을 참으로 잘 아는구나. 관심법이라도 쓰는 게냐. 그놈의 동탁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옆에 여포라는 놈이 문제야. 조금이라도 동탁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귀신같이 나타나 목을 베니까. 이 둘을 떨어뜨릴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동탁을 언급하는 일이 실례이오나 현재 그의 존재는 어느 정도인가요? 옥새만 없지. 황제와 마찬가지라네. 그렇습니까? 초선이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뗐다. 저기, 나으리,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사옵니다. 무슨 방법인데? 저를 이용해서 동탁과 여포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뭐시? 초선의 말에 왕윤의 뒤통수가 찌릿했다. 이후 무서운 계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것은 미인계. 주선아, 너에게 큰 짐을 지는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동탁을 몰아내고 나으리가 승상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너는 참으로 보석 같은 마음씨를 가졌구나. 왕윤은 그날 초선에게 비밀 임무를 주었다. 앞서서 중국의 4대 미녀를 언급했지만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다.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을 뜻하며 초선에게 해당하는 말이 가깝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왕윤은 초선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사실 초선이 미인이라고 하지만 유곽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굴에 손을 참 많이 댔다. 만화 창천항로에서도 비슷한 설정이 있는데 스스로 눈을 절개하여
쌍꺼풀을 만들었다. 문하류 씨의 말에 의하면 쌍국지에서는 창천왕로를 모티브로 삼았으며 거기에 성형계의 화타를 만나 고쳤다는 컨셉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 당시엔 외과 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재미로 보았으면 한다. 아무튼 다음 날 왕유는 작전대로 여포를 찾아간다. 황실 경호병 근처. 좋은 아침이요, 여장군. 사도 왕윤날이가 아닙니까? 요즘도 누나의 비밀을 읽고 계십니까? 그게 이숙과 이야기하는 사이 누군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책이 귀한지라 빌릴 곳도 없고 살 곳도 없습니다. 총 3부까지 있다고 하는데 3부 갖고 싶다. 제가 누나의 비밀보다 더 좋은 걸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있어. 오늘 저녁에 식사나 합시다. 우리 집으로 오시오. 설마 누구누구의 공포 괴담집 뭐 이런 거 주면 실망입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오랫동안 여장군을 존경했습니다. 말 중에 으뜸은 적토마요, 사람 중에 으뜸은 여포라는 말이 있잖소. 사실 이 말 제가 지어낸 거요. 부끄럽지만 기분이 참 좋소. 왕윤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저녁이 되자 여포가 집으로 찾아왔다. 왕윤의 집. 왕윤날이 계십니까? 왕윤의 하인들이 여포를 공손히 모셨다. 문을 여니 하녀들이 고개를 숙였고 그곳에서 왕윤이 나왔다. 여장군 잘 찾아오셨어. 아니, 왕윤 나으리 머리가 가봐. 쉿, 조용하시오. 내 이름이 뭐요? 왕윤 아니요. 머리에서 왕윤이 난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 아니겠소. 참으로 재밌으시오. 그나저나 소개해준다는 것이 무엇이오? 보석이지요. 보석? 들어오거라. 문이 열리며 초선이 들어오자 여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정말 이 보석 같은 분은 누구십니까? 저의 수양딸 조선입니다. 안녕하시와요. 저는 왕윤나으리의 수양딸 초선이라고 하옵니다. 평소 여장군님의 팬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니 멋지시네요. 현재 한나라의 제일검으로 유명하다지요? 여포는 초선에게 한눈에 반했다. 왕윤 나으리, 아니 아버님, 저에게 조선 낭자를 주십시오. 앞으로 장인어른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왕윤은 호구 여포를 구워 삶는다. 여장군 농담이지요.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조선 낭자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것 모두 해드리지요. 낭자 무엇을 갖고 싶소? 초선은 말없이 빙긋이 웃기만 했다. 왜 웃고만 계십니까? 왕사도, 아니 장인어른, 진심이니 꼭 믿어주십시오. 그런데 말이다. 이 좋아하는 여자가 마음에 들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맞나? 혹시 해서일자 양반도 그랬는지 문하류 씨가 묻고 싶단다. 노 코멘트 하겠다. 아무튼 여포의 애원에 왕윤은 크게 웃었다. 이거 가문의 영광이로구나. 남자 중에 남자 여포 대장군이 사위가 되다니. 조선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부끄러워서 못 말하겠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한번 말해보거라. 아유, 그걸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해요. 아시면서. 그렇다면 일단 오늘은 만남으로만 끝내고 내일 여장군께 조선이를 꽃가마에 태워 보내드리겠습니다. 죽고 말고요. 장인어른 잘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역시 조선, 그대는 보석 같은 존재야. 다음날 왕윤은 다음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일명 돼지목의 보석 달기. 동탁의 처소. 승상각하, 사도 왕윤이 인사드리옵니다. 사도께서 무슨 일이요? 오늘 저녁에 승상께 시바스 빼갈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요.
어떠하십니까? 술이란 말에 동탁의 눈이 커졌다. 사실 대신들 모두가 동탁을 무서워할 뿐이지 식사를 함께 한다거나 말을 걸어주는 이가 없었기에 외로웠다. 왕윤의 말에 동탁은 감동했다. 아니, 그러게 귀한 술을 대접하고 싶다고? 아이, 그거 참 고맙구만. 이 다른 새끼들은 알랑방구나 끼지 뒤로는 경로하네 마네 뭐 그러고 말이야. 역시 왕사도가 킹왕짱이요. 왕윤의 집. 그날 저녁 동탁이 왕윤의 집에 찾아왔다. 이날은 여포가 온 것보다 훨씬 많은 먹거리를 준비했고 하인들이 예의를 지켜 동탁을 안내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VIP 대접이 얼마만인가. 문을 열자 왕윤이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승상각하, 누추한 곳에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아주 깨끗하고 하인들도 친절하고 참 좋소. 자, 빨리 드시지요. 왕윤이 시바스 빼가를 동탁에게 한 잔 따라주자 동탁은 단숨에 원샷을 때렸다. 술 맛이 참 좋다. 좋아. 왕사도께서 주시니 더욱 기분이 좋구려. 그나저나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소만. 남자답게 시원하게 불어보시오. 저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어제 별자리를 보아하니 한나라를 지칭하는 별이 위태롭고 대신 승상각하의 별이 더욱 빛나더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한나라를 정리하고 승상각하께서 새로운 황제가 되심이 어떻습니까? 동탁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자는 왕윤이 처음이었다. 자신의 신복인 이유조차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다. 오랜만에 동탁의 기분은 하늘을 날 것 같았다. 역시 왕사도. 입담이 참 좋아. 특히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황제 폐하가 되면 제가 잘 보필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회포를 푸시지요. 여봐라, 조선을 들라 하라. 조선이 새초롬하게 동탁 옆에 앉아 술을 따랐다. 동탁은 그 모습에 첫눈에 반했다. 소인 초선이라고 하옵니다. 승상각하를 직접 보게 되니 영광입니다. 소녀, 노래 한 곡 바쳐도 되옵니까? 그렇게 하거라. 6593 눌러줘요. 사랑이 타오르던 커다랗고 검은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아싸! 과연 왕윤의 미인계는 통할 것인가? 왓썹 문하루 씨의 쌍극제이. 조선전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극본의 문혜류 씨, 더빙의 왓썹, 그리고 초선의 망동원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